투자 원칙의 필요성. 선택의 기준 제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만 주식 투자처럼 선택을 급박하게 강요하는 일도 드물 것입니다. 어떤 종목을 살까? 언제 살까? 얼마에 살까? 얼마나 살까? 샀다면 언제 얼마만큼을 얼마에 팔까?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장세가 급락하여 내일 팔기로 했으나 오늘 결정해야 할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데이트레이더들은 단 몇 분 안에 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데이트레이드가 가능한 이유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표현으로는 목표 수익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이들은 이익이 나면 던진다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투자 원칙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몇 개의 투자 원칙이면 선택은 바로바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목은 인기 종목 위주로, 매수는 장중 시가보다 낮게, 매도는 손절매폭에 접근하거나 이익이 나면, 이렇게 투자의 원칙을 정하면 모든 것이 명백해집니다. 원칙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며 의무는 많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매매 시점을 제시.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핵심이 되는 것은 매매 시점입니다. 그런데 투자 원칙은 매매 시점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구실을 합니다. 만약 자신의 투자 원칙 중에 매도 원칙을 마이너스 5% 손실이면 매도, 10% 수익이면 매도, 이렇게 정해 놓았다면 매도 시점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매수 원칙을 우량주이면서 낙폭과대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원칙으로 정해 놓았다면 종목 선정과 매수에 대해서도 대부분 해결된 것입니다. 듣고 보니 투자 원칙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용한지 알았을 것입니다. 주식의 최고 기법은 자제력이다. 주식 투자는 홀로 하는 고독한 싸움입니다. 남에게 좋은 종목 구걸하러 다니는 분이라면 당장 주식 그만두십시오. 주식은 자신만의 노하우로 해야 합니다. 그 노하우는 오로지 자신의 풍부한 경험 속에서 부지런한 관찰력으로 쌓아올린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식 경력 10년, 20년이라도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관찰하지 않고 분석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고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투자 경력이라면 아무 쓸모없는 영원한 하수일 뿐입니다. 기법 좋아하시는데 물론 주식의 풍부한 이론적 기법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법 중에 최고의 기법은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 즉 자제력입니다. 어떠한 현상에도 냉철함을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오로지 자신이 세워둔 원칙에 충실한 투자, 그것이 최고의 기법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세워둔 원칙이 있지만 급변하는 장세에서 나타나는 온갖 현상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못 이겨 원칙을 깨뜨리는 행위를 할 때 항상 뒤탈이 생깁니다. 급등주가 나를 향해 유혹의 손짓을 합니다. 이봐, 뭘 망설이는 거야. 지금 안 잡으면 넌 후회할 거야. 어서 풀미스 때리라고. 언제 이런 기회 잡아보겠어. 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지켜만 보면서 머뭇거립니다. 아니야 위험해.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지만 급등주는 나를 보고 바보라고 비웃습니다. 아직 고점에 이르려면 한참 멀었는데 뭘 망설이느냐고. 결국 에라 모르겠다. 올라타지만 거기가 딱 고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급등주의 고점에서 추락할 때의 기분은 번지점프에서 느끼는 공포감의 100배쯤 됩니다. 결국 하한가로 곤두박질 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견디다 못해 눈물의 손절매를 하지만 웬걸 바로 그 지점을 단기 저점을 찍고 또 올라갑니다. 미치고 환장합니다. 억울해서 또 따라잡았지만 하필이면 그 지점이 또 고점입니다. 놈들이 저의 패를 몰래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번지점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번지점프 수준이 아닌 비행기 위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 다이빙 수준입니다. 결국 혼비백산하고 다 던지고 나오지만 이미 계좌는 오그라들 대로 오그라들어 있습니다. 만일 원칙에 철저했더라면, 유혹에 흔들리지만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이 모든 급등락 현상은 주로 장후반에 나타나는 급등주의 고점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실제 제 경험담이자 급등주의 고점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단타는 개장 후 9시 30분까지만 하세요. 아무리 욕심나도 무조건 10시 이전에는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비싼 오락료 내고 공포의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제력입니다. 주식의 기법 중에서 최고의 기법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자제력입니다. 사지선 다형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제. 다음의 진정한 돌파는 어떤 것일까요? 1. 큰 매물대를 큰 물량으로 한 번에 먹어 들어갈 때. 1. 큰 매물대를 큰 물량으로 몇 번씩 성큼성큼 먹어 들어갈 때. 3. 큰 매물대를 큰 물량으로 성큼성큼 먹음과 동시에 잘 자란 매수량도 동시에 먹어 들어갈 때. 4. 큰 매물대를 잘 자란 매수량으로 엄청난 체결 속도로 먹어 들어갈 때. 이 질문은 진정한 돌파는 어떤 것인가요? 가 아닌 진정한 돌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야 옳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질문대로라면 정답을 고르자면 1, 3번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매물대를 그냥 매물대가 아닌 큰 매물대라고 했습니다. 큰 매물대라면 정말 깨지기 힘든 매물대로서 대세 상승기가 아니라면 세력에 의도된 돌파밖에 없습니다. 세력은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차트를 만든 후에 큰 매물대는 의도적으로 돌파시켜줍니다. 매물대를 돌파한 종목은 탄력을 받아 한참 더 상승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폭발하는 대세 상승기가 아니라면 개미의 힘으로는 큰 매물대는 절대 깰 수 없습니다. 설사 대세 상승기라 해도 큰 매물대는 개미의 힘으로는 깨지기 힘듭니다. 대개 99는 큰 매물대의 돌파는 세력에 의도된 돌파이며 이는 개미를 유인하기 위한 세력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있는 돌파입니다. 물론 4번의 잘 자란 체결량으로 엄청난 속도로 먹어가는 사례도 세력에 의도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큰 물량으로 먹어가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큰 물량으로 물량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이미 상승시킬 준비가 끝난 매집이 완료된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알 드러내놓고 이제부터 상승시키겠소 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번의 경우는 개미의 반응도 함께 살피면서 물량을 저울질한다고 봐야 합니다. 4번과 같은 형태로 물량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단타들의 먹잇감을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세력이 정말로 크게 상승시킬 종목이라면 잘게 쪼개어 거둬들이며 단타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큰 물량을 순식간에 거둬들이며 눈 깜짝할 사이에 상한가로 안착시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굳이 물량을 쪼개서 거둬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세력의 단타성 매집일 가능성이 높고 요즘은 세력도 단타를 칩니다. 장중 크게 상승했다가 장후반에 폭락하거나 설사 상한가로 안착한다 해도 상한가 한두 번으로 거치는 작은 작전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돌파는 1번이지만 실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시초가에서 점상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장중의 위험부담이 큰 물량을 한 번에 담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형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력이 큰 물량을 성큼성큼 먹어가는데 개미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개미떼처럼 몰려들어 작은 물량을 순식간에 먹어치움으로써 3번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의 형태는 존재할 수가 없으며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3번이며 더 확실히 설명하자면 세력이 큰 물량을 여러 차례 거둬들이면 개미들이 몰려와 작은 물량을 순식간에 먹어치우겠죠. 그러니까 3번의 경우 작은 물량은 거의 다 냄새 맡고 몰려든 개미들의 물량이라고 봐야 할 듯 합니다. 하지만 4번은 분명 아닙니다. 이상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